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청한 직무배제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윤 총장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고, 특히 검찰의 독립성을 강조했습니다.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추미애가 해임되면 법무부 장관 대행을 맡아야 할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돌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고기영 차관은 이대로는 징계위원회가 열려선 안 되고 참석할 수도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추미애가 10분 동안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정세균은 추미애에게 윤석열 총장과의 동반 사퇴를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정세균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들은 추미애는 정세균과 면담 이후 문재인을 만났습니다. 서민 단국대 교수가 판사 사주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에게 사실이라면 파렴치한 인간 말종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김해 신공항이 백지화되고 정부 여당이 부산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자 남해안 지역에서는 경남 사천에 남중권 신공항을 새로 만들자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1억 5천만 원의 연봉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가 연일 초선 의원들의 후원금 독려에 팔을 걷고 나서 논란입니다. 누리꾼들은 돈도 많이 버는 주제에 왜 거지 행세를 하고 다니냐며 정권의 개노릇을 하더니 이젠 앵벌이 노릇까지 하는 거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2월 2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풍성한 소식과 함께 활기찬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이번 한 주를 시작하며 언론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을 가를 한 주가 될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많았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부터 줄줄이 법원의 판단, 법무부 감찰위의 판단, 또 징계위원회의 판단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자, 일단 어제 알려진 대로 첫 번째 관문인 법원의 판단과 두 번째 관문인 법무부 감찰위의 판단은 윤석열 검찰총장 편이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편이라는 표현보다는 아마 상식의 편이었다는 표현이 맞을 듯한데요. 자, 여기에 더해 전라도 광주 출신의 조미연 판사도 역시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들도 뜨거운 국민 여론을 무시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뉴스 데일리 베스트는 초미의 관심사였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와 관련해 일어난 일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는 것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직무배제 명령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제 업무에 복귀할 수 있었던 건 윤 총장이 법원에 신청한 직무배제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좀 전에 잠깐 언급을 해드렸지만 이 사건의 심리는 서울행정법원 행정사부 재판장 조미연 판사가 맡았습니다. 우선 재판부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추 장관의 처분으로 윤 총장은 직무집행정지 기간 동안 검찰총장 및 검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데, 금전적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일 뿐더러 금전 보상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사후에 본안 소송에서 윤 총장이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손해가 회복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직무배제 명령 집행정지 요건인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했는데요. 재판부는 직무배제 처분 효과는 윤 총장의 검찰총장 직무수행 권한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해임 정직 등 중징계 처분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온다며 효력 정지를 구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당초 사안의 중대함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다소 늦을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었지만 법원은 긴급의 필요성을 인정해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자, 이 밖에도 이날 법원의 판단에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 테지만 지난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발언한 바 있죠. 자, 이에 또다시 추미애와 더불어민주당이 발끈하며 정치권 공방으로도 이어졌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법원은 사실상 윤 총장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이 일종의 교통정리를 해줬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재판부는 검사는 법무부에 소속된 행정기관의 하나이므로 행정조직원리상 최고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에 복종함이 당연하다면서도 형사사법 기능의 일부를 담당하는 기관이므로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어 재판부는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 대해 갖는 지휘감독권은 일반적 행정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과 다르게 일정한 제한을 둬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오직 검찰총장만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며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에 맹종할 경우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즉, 추미애, 네가 자꾸 나대면 직권남용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한편 이 같은 조미연 판사의 판단에 네티즌들은 오랜만에 법원다운 판결을 받다며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추미애의 폭주를 일단 정지시킨 건 법원의 신속한 판단도 있었지만 같은 날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의결도 한몫했습니다. 자, 이건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는데요.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감찰위원회가 윤석열 편을 들어준 건 추미애가 똥볼을 찾기 때문입니다. 추미애는 지난달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를 동시에 단행하기 전에 먼저 외부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반드시 받도록 한 감찰 규정을 임의 조항으로 바꿨습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수위 결정도 감찰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가능하게 됐죠. 자, 결국 감찰위원회를 패싱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로 직행하려 했던 추미애의 무리수가 감찰위원회 위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직무정지, 수사 의뢰는 모두 부적절하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이날 감찰위에는 위원 11명 중 과반에 해당하는 7명이 참석했습니다. 위원장인 강동범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류희림 전 YTN 플러스 대표이사, 이수정 경희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등 외부 인사와 검찰 내부위원인 이주영 의정부 지검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뉴욕 감찰관 박은정 감찰 담당관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박은정 담당관이 그간 윤 총장 감찰 관련 내용을 보고했고 이후 윤 총장의 특별 변호인 자격으로 이완규, 송경식 변호사가 출석해 위법한 감찰 절차라는 취지로 소명했는데 법무부가 규정을 기습 개정해 감찰위를 열지 않은 점, 뉴욕 감찰관을 배제하고 박은정 담당관 주도로 감찰이 진행된 점 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 이후 감찰위는 윤 총장에 대한 감찰 및 징계에는 절차상 흠결이 있기 때문에 하자가 있다, 징계 청구와 직무정지 모두 부당하다는 결론에 대해 투표를 진행했고 표결 결과 만장일치로 이 같은 결론이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감찰위 논의 결과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추 장관이 이를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열리게 될 징계위 개최 여부나 징계심의 결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법원의 신속한 판단으로 직무에서 배제됐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다시 업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어제 하루를 쉬고 오늘 아침 출근 시간에 맞춰 정상 출근을 해도 됐지만 윤 총장은 어제 오후 5시 10분쯤 보란듯이 대검 정문으로 출근했는데요. 숨 돌릴 틈도 없이 출근을 바로 했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지만 대검에 들어설 때 남긴 말 또한 의미심장했습니다. 자, 또한 윤 총장은 전국에 있는 검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내부 결속을 다졌습니다. 보도에 강혜국 기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어제 오후 5시 10분쯤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했습니다. 지난달 24일 추미애 장관이 직무배제 조치를 내린 이후 7일 만이고 서울행정법원에 결정문이 나온 지 40여 분 만입니다. 먼저 윤 총장은 신속한 결정을 내려준 사법부에 감사하는 말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리고 더 나아가 정권을 향한 수사를 막으려는 청와대와 여권에게 마치 들으라는 듯 짧지만 강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구성원보다도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검찰 구성원들에 대한 메시지도
빼놓지 않았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은 전국의 검찰 공무원들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편지를 검찰 전체에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총장 직무정지로 호랑과 걱정이 많았을 것이라면서 검찰 구성원들의 열의와 법원의 신속한 결정으로 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 관련 재개정법 시행이 불과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임을 강조했는데요. 형사 절차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충실히 준비해서 국민들이 형사사법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윤 총장은 이어 헌법 가치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정하고 평등한 형사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며 자신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편지를 마무리했습니다. 심경이나 현재 상황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이 검찰 조직 수장으로서 법 개정 등 현안과 조직의 안정을 우선 강조한 것입니다. 한편 윤 총장은 당초 6시 반쯤 퇴근하려다가 일주일 사이에 밀린 보고가 밀려들자 8시 정도까지 남아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총장은 출근 뒤 가장 먼저 간부들을 소집해 부재시 있었던 일들에 대해 간략한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만 월성원전 수사 등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는 어제 바로 하지는 않았는데요. 민감한 현안이 산적한 만큼 내일부터 차근차근 보고받고 시간을 들여 검토한 뒤 총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주변에 얘기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혜국입니다. 아직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윤석열은 기사회생했고 반면 추미애는 노무현 탄핵 이후 가장 큰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자, 앞서 보신 것처럼 법원의 판단이 있고 난 직후 윤석열은 지하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보란듯 대검 정문으로 출근했지만 추미애는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청사 정문을 피해 다른 문으로 퇴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조국과 마찬가지로 SNS 중독 증세를 보여왔던 추미애는 웬일인지 이날 자신의 SNS에 아무런 글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요금을 못 내 핸드폰이 잘린 것도 아닐 텐데 말이죠. 자, 특히 어제는 현직 검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정면으로 들이받는 일도 있었는데요. 장진영 천안지청 검사는 어제 검찰 내부 게시판에 추미애 장관님 단독 사퇴해 주십시오라는 글을 올리고 추 장관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자격과 능력이 없음을 조목조목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평검사가 공개적으로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주장하는 수모를 겪은 추미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반전을 노리고 있을 추미애에게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습니다. 추미애 장관을 대신해 당초 오늘 열릴 예정이었던 윤 총장 징계위원회를 주관해야 될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어제 오후 사표를 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서울 동부지검장 시절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유가 미복귀 사건 수사를 지휘하다가 차관으로 승진한 대표적 추미애 라인입니다. 보도에 강혜국 기자입니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법무부 징계위원회 개최에 반대 의사를 밝히며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고 차관은 엊그제 사의를 표명했지만 법무부는 윤 총장 징계위를 4일로 연기하면서 고 차관 사의 소식을 어제 공개했습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위원장은 추 장관이지만 징계를 청구한 당사자는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따라 고 차관이 징계위원장을 맡을 예정이었습니다. 법무부는 고 차관의 사퇴 이유에 대해 최근 1년의 사퇴에 대한 책임감이라고 밝혔지만 고 차관 측은 징계위 개최 반대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당초 오늘 열리기로 한 징계위는 4일로 미뤄졌는데요. 법무부는 징계위를 4일로 미룬 이유에 대해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총장은 방어권 보장을 위한 징계 기록 열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징계위 연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혜국입니다. 앞서 잠깐 언급해드렸지만 이제 평검사까지 나서 추미애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기에 추미애를 향한 여론도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죄를 의식한 듯 어제 정세균 총리와 추미애는 단독 면담을 했고 뒤이어 문재인과도 독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른바 출구 전략을 모색한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이렇다 할 묘수가 없는 상황이죠. 법원의 판단과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만장일치 의결 그리고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윤석열 자르기를 강행한다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거라는 것을 이들도 알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고 추미애를 안고 가기에도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우선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직에서 내려오면 수사 대상이 될 확률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자, 그 구체적 사례를 열거하면 끝이 없겠지만 대표적 사례 몇 개를 추려봤습니다. 우선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추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 직무정지 명령을 내릴 당시 먼저 수사참고 자료 형태로 관련 자료를 대검감찰부에 보냈습니다. 검찰청법 8조를 무시하고 추 장관은 총장을 건너뛰고 대검감찰부에 직접 지시한 것입니다. 명백한 법률 위반입니다. 자, 다음 대검감찰부는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 지난 25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기습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은 감찰이 수사로 전환됐다는 뜻이죠. 대검 위임 정결 규정은 중요 사건 감찰이 수사로 전환될 때 검찰총장에게 사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는 조남관 대검차장이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었지만 대검감찰부는 이를 조 차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이 또한 명백한 규정 위반이죠. 다음 어제 전해드린 바 있지만 허정수 대검 감찰 3과장은 지난 25일 대검 압수수색 과정에서 법무부 심재철 검찰국장과 박은정 감찰 담당관과 통화했습니다. 현장 목격자들은 허 과장이 이들과 통화하며 아직 증거가 안 나왔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전해졌는데요. 추 장관의 측근인 심국장 등으로부터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을 더 찾아내라는 지휘를 받았을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자, 만약 이게 사실로 확인되면 이 또한 검찰청법 위반입니다. 자, 다음 추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의 직무정지를 발표하기 직전 총장 직무정지에 반대 의견을 낸 심우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 이 사건 결재에서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당한 절차에 의한 직무정지 결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건은 향후 윤 총장이 징계 취소 소송을 낼 경우 주요 근거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추 장관이 지난 26일 윤 총장을 판사 사찰 의혹으로 대검에 수사 의뢰할 때 이에 반대하던 류혁 감찰관도 결재에서 빠졌습니다. 윤 총장 감찰에 참여한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는 본인이 판사 사찰 의혹은 죄가 안 된다는 의견을 보고서에 담았는데 법무부가 윤 총장을 수사 의뢰하면서 이 부분은 아무 설명 없이 삭제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쟤는 형법의 공문서 변조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윤석열 직무 배제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위법성만 따져도 이 정도인데 그 이전 것까지 더하면 어마어마할 듯한데요. 자, 과연 여러 가지로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추미애가 징계위원회에서 윤석열에 대한 징계를 강행할지, 징계를 강행해도 안 해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자기가 들어가 있는 형국입니다. 저쩌면 문재인을 위기로 몰았다며 문바들에게 시보리를 견디지 못해 전국을 돌며 또 삼보일배를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윤 총장 직무배제 효력정지 판결에 대한 여야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법원의 판단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더불어민주당은 징계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어제 1일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가 적정한지에 대해 판단한 것이 아니다라며 법원의 판단은 그리 중요한 게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좌파 판사로 분류되는 조미연 판사의 기대를 걸고 있다가 배신을 당한 듯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한 민주당은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며 징계위에 크게 의존하는 모습입니다. 반면 국민의힘당은 문재인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무리하게 위법 과정을 거친 추미애 장관을 문재인 대통령이 즉시 경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권이 아무리 무도하고 포악하게 위법을 행하면서 공권력의 상징인 검찰총장을 축출하려고 했지만은 그나마 살아있는 양심들이 이를 지켜낸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가처분 신청 인용됨으로써 이렇게 무리하게 위법 과정을 거친 추미애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즉시 경질하여야 하고 이런 사태가 이런 지경까지 오기까지 손을 놓고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도 국민들에게 이 사태에 관해서 제대로 된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주 원내대표는 추미애 탄핵 소추안에 대해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사실 어제쯤 탄핵 소추안을 준비해 발의 여부를 고민했다며 오늘 심의에 영향이 있을까봐 보류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다시 탄핵을 주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판사 사찰을 했다는 프레임을 씌워 여론전을 공작하고 음모론을 조성한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에게 엄청난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국회의원이 삼권 분립이 명확한 대한민국 판사들의 집단 행동을 유도했다면 이것만큼 심각하고 중대한 일은 없겠죠. 그런데 이런 파렴치한 짓을 한 사람이 김남국이라는 점은 그리 놀랍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김남국이 조국과 추미애를 위해 해온 충경과도 같은 행태를 보면 말입니다. 먼저 항상 위트 넘치는 단어 선택과 핵심을 찌르는 비난으로 이목을 끄는 서민 교수는 이번에도 파격적인 단어 선택으로 김남국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서민 교수는 어제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모자라기만 한 줄 알았는데 파렴치한 인간 말종이라며 삼권 분립 따위 우습게 파괴하는 타노스 같은 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민 교수는 또 김남국을 향해 덜 떨어지고 띨띨한 데다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모르는 모질이라고만 생각했고 끔찍한 음모를 꾸미는 사람은 아닐 거라고 믿었다면서 정황들을 보니 기사가 사실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뉴데일리 기사가 거짓말이라면 아마 김 의원은 길길이 날뛰며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설쳤을 것이라며 혹시나 해서 김남국 페이스북을 가봤더니 이와 관련된 해명이 전혀 없었다고 꼬집었습니다. 판사들을 포섭하려 한 김남국 관련 기사들이 가짜라면 김남국이 가만히 있진 않을 텐데 아무런 반응도 없이 해명하고 있지 않다는 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실제로 뉴데일리는 김남국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김남국 측은 드릴 말씀이 없다는 말 딱 한마디만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미애 수호천사 노릇할 때 말이 지나치게 많은 것과는 상반된 모습입니다. 생전 처음 겪어보는 법무부 장관의 법치 파괴 사태 속에서 매우 중요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추 씨 아들인 서재휘의 군유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했던 당직사병 현모 씨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네티즌들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현모 씨 측은 어제 1일 입장문에서 장경태 의원과 네티즌 5천여 명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영등포 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현 씨 측은 장 의원은 현 씨의 진술 등이 모두 진실인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현 씨가 거짓 진술을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이는 국회의원 신분으로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며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추 씨의 아들 서재휘 군복무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이후 인터넷 등 온라인에서 현 씨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고 유포한 네티즌들도 대거 고소했습니다. 현 씨 측은 피고소인들은 현 씨의 발언이 사실이라는 것엔 아랑곳하지 않고 각종 언론과 인터넷 게시판에서 일배충, 뒷돈을 받았다는 댓글을 다는가 하면 나가 죽어라, 쓰레기 등 모욕적 언사를 일삼았다고 고소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현 씨는 당직사병이었던 당시 추 씨 아들 서재휘의 부대 미복귀 사실을 파악하고 복귀하라고 전화를 했는데 곧 상급부대 대위가 찾아와 서재휘에 대한 휴가 처리를 지시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지 에미를 닮아 뻔뻔스럽기 그지없는 서재휘는 현 씨와 통화한 적이 없다며 부인했지만 지난 9월 공개된 검찰 조사 결과 당시 당직사병 현 씨의 주장은 사실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추미애에게 아부 떨며 잘 보이려고 한 자들 전부 하나둘씩 작살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고소당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는 전라도 순천고등학교 출신의 초선 의원입니다.
추미애와 윤석열의 갈등 속에 국민들의 시선이 한쪽으로 쏠린 사이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각종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죠. 어제는 민주당이 국정원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어제는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558조 원, 정부가 낸 역대 최대 슈퍼예산 556조 안보다 2조 원이나 더 늘어난 액수인데 국회는 보통 정부 제출안을 1조 원 안팎으로 삭감해왔죠. 자, 그런데 정부가 낸 안보다 국회에서 합의안의 금액이 늘어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예산안이 정부 제출안보다 늘어난 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지난 2010년 예산안 이후 11년 만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역시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까라는 것입니다. 증가한 예산 2조 2천억 원은 국채를 추가로 발행해 조달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만약 의안대로 국채 2조 2천억 원을 발행한다면 내년 적자 국채 규모는 역대 최대인 90조 원을 돌파하고 총 국가 부채는 954조 원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도 여야는 내년 4월 서울 부산시장 보선을 겨냥해 선심성 퍼주기 경쟁에 여념이 없는 상황이죠. 여권의 포퓰리즘 정책을 견제해야 할 국민의힘은 3차 재난지원금 아이디어를 더불어민주당보다 먼저 꺼내기까지 했습니다. 보나마나 과거처럼 이번에도 예산안 막판 합의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지역구 사업 예산을 먼저 챙기려는 총극이 또 벌어질 게 자명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올해 4차례 추경 편성과 2차례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도 43.9%로 높아졌습니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정부 예산안을 철저히 심사하고 삭감하는 국회 본연의 기능을 저버렸지만 어용 언론들은 법정 시한 내 예산안 처리가 지켜졌다며 21대 국회가 좋은 선례가 될 거다. 이런 한심한 보도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권의 포퓰리즘에 우리 아이들과 손자들이 베네수엘라행 열차에 오르는 시간이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는 사실 모두가 경각심을 가질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나라가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구나를 새삼 또 느끼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김해 신공항이 백지화되고 정부 여당이 부산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자 남해안 지역에서는 경남 사천에 남중권 신공항을 새로 만들자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경남 사천 구암리에는 사천공항이 이미 있는데요. 이와는 별개로 사천시 서포면에 24시간 관문공항을 짓자는 것입니다. 공항이 무슨 버스 정류장 만드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같은 발상은 여당이 아닌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건의하면서 알려지게 됐는데요. 하 의원은 김현미 장관에게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에서 지난 15일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제2관문공항 후보지로 남중권도 검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는 경남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전남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등 영호남 9개 지역이 속해 있습니다. 민주당이 오거돈을 덮기 위해 가덕도 신공항을 띄우면서 지역주의로 얼마나 많은 갈등이 표출이 되고 있고 또 혼란스럽게 됐는지 정말 이 나라가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라고 발언한 김현미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전세 대란의 골머리를 앓고 있는 국민들은 물론 정치권 그리고 특히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1일 국민의힘당은 정치외교학을 전공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전날 발언을 두고 아마추어, 말이 빵뚜아네뜨라고 비판하며 경지를 촉구했습니다.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습니다.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습니다. 윤희숙 국민의힘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어떤 빵맛 좋아해야 하는지 정부가 국민을 가르칠 문제가 아니다라며 대책으로 자꾸 땜빵하면 사람들은 앞으로 빵이 더 귀해지겠구나 하고 생각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잘나가는 빵집으로 사람들이 아침부터 몰려 빵값이 오르는 원인을 없애야 한다. 빵이 귀하니 갖고 있는 빵도 다 내놓으라고 빵 세금을 높게 물리는 것이 가장 미혹하다고 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3년 동안 빵 안 굽고 뭐 했나? 1인 2빵 가져가면 구속이다. 빵빵 터지는 말의 연속. 부동산 대책으로 동네 빵집에서 만든 빵을 무상으로 나눠준다 등의 조롱 섞인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1인 2주택자들을 비유한 1인 2빵 가져가면 구속이다 라는 말이 참 인상적입니다. 집을 한 채 이상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투기꾼으로 모는 문재인 정부에겐 찰떡 같은 비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밖에도 김현미가 말한 5년 전 인허가 물량 감소로 2021년부터 22년 아파트 공급 물량이 줄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늘어난 것은 출범 첫 해인 2017년 딱 한 해에 그칩니다. 김현미의 억지 주장과는 달리 2018년과 2019년에는 박근혜 정부의 연평균 인허가 물량과 비슷해졌고 올해 들어서는 9월까지 서울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17,056채에 그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0%나 감소했습니다. 인허가 준비 기간이 6개월 넘게 걸리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의 인허가 실적은 사실상 박근혜 정부에서 준비한 물량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오히려 박근혜 정부가 쌓아올린 업적을 물려받은 셈이 되는 건데 해명할 거리가 없으면 무조건 전 정부 탓하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비하하는 김현미는 밤새 빵구를 생각하지 말고 최근 부동산 추이가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공부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정치학 전공한 사람이 국토부 장관 하려면 최소한의 공부는 따로 해야 조롱을 조금이라도 덜 받지 않을까요? 우리 구독자들에게 현미쌀빵이라고 놀림받는 게 딱해서 특별히 해주는 말입니다. 백미보다 좋은 현미쌀빵. 닷새째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당 초선 의원들이 야당 의원들을 조기축구회보다 못하게 취급하는 청와대가 국민을 무지렁이로 보는 건 아닐지 의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제였던 1일 국민의힘당 초선 의원 16명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응답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 약속은 헌신짝처럼 버려졌다고 했습니다. 전날 초선 의원 9명은 다이어트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김정숙과 법적 부부인 문재인에게 보낸 질의서의 답변을 받고자 청와대 연평문 앞으로 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동 과정에서 경찰에 막혀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국민의 대표는 못 만나겠다면서도 조기 축구는 해야겠다는 최재성 정무수석의 코로나 핑계까지 받아들여서 방역 지침을 준수해 인원을 9명으로 제한했고 모든 일정은 정무수석실에 미리 알렸다며 그런데도 청와대는 경찰 병력을 동원해 평화로운 야당 의원의 발걸음을 가로막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야당 의원들이 길을 열어달라고 하소연하는 그 순간에도 수많은 국민과 차량이 청와대 연풍문 앞을 자유롭게 지나다녔다며 오직 야당 의원들만이 그 앞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푼 줍시오라는 거지같은 후원금 공개 모금으로 이른바 앵벌이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가 이번에는 교통사고로 척수장애인이 된 같은 당 최혜영 의원 후원금 모금에 나서 논란입니다. 정청래는 지난달 30일 페이스북과 딴지일보 자유 게시판에 휠체어 탄 최 의원을 미는 사진을 올리고 최 의원이 의정 활동을 매우 열정적으로 잘한다며 없어도 없는 척을 안 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정청래는 이어 최 의원의 후원 계좌를 올리고 정청래는 후원금이 꽉 찼다. 정청래에게 못하시는 분은 최혜영에게 라며 후원금 입금을 유도했습니다. 정청래가 거지같은 후원금 공개 모금에 나선 건 최혜영 의원뿐만은 아닙니다. 최 의원 외에도 민주당 초선 의원들을 위한 활발한 후원금 모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청래는 지난달 26일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사 출신인 신현영 민주당 의원과 함께 식사하는 사진을 올리고 남편이 치과 의사지만 돈 버는 데 관심 없는 마음씨 좋은 거의 공공의료 의사라며 같이 밥 먹자고 불렀더니 물만 먹고 있다. 신 의원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며 신 의원 후원 계좌를 공유했습니다. 이후 아래 글을 올리고 나서 신 의원이 울고 있다며 같이 밥 먹고 이 페북 글을 보여줬더니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봐도 그냥 울기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로 신현영은 보좌관 모집 공고를 수시로 떼며 보좌관들이 기피하는 의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현영이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린 건 물만 먹어서 배고파서 그런 거 아닐까요? 정청래의 앵벌이 활동은 다음 날인 지난달 27일에도 계속됐습니다.
또 어제였던 1일에는 경제학 박사이자 변호사인 홍정민 민주당 의원의 후원 계좌를 공유하며 홍정민에게 한 푼 줍시오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들이 고액 연봉자라는 점에서 부정적 반응과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올해 기준 각종 수당과 상여금을 포함한 국회의원 연봉은 1억 5,187만 원으로 월 평균 1,265만 원을 받고 있는데 월급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불쌍한 척까지 해대며 후원금을 독촉하냐는 것입니다. 한 네티즌은 포털 댓글에서 연봉을 1억 5천 이상 받는데 그 돈은 어쩌고 앵벌이를 하나, 연봉은 다 저축하고 후원금은 생활비로 쓰려고 하는 것이냐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네티즌은 신현영 의원 남편이 돈 버는데 관심 없는 마음씨 좋은 거의 공공의료 의사라고 했는데 국회의원 남편의 부족한 수익을 왜 후원금으로 충족하려고 하느냐며 뭐 이딴 자식이 다 있나 참 가관도 아니네 라고 반박했습니다.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1일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조은희 구청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서울시장에 출마하겠다는 것을 공식화했다며 제일 먼저 당의 어르신인 김종인 비대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렸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어 조 구청장은 오늘 오전 김 위원장님과 주호영 원내대표님, 정양석 사무총장님을 잇따라 공식적으로 찾아뵙고 출마 신고를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조 구청장은 여성 가산점에 대해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필요 없다는 점을 말씀드렸다며 서울시장 선거는 너무나 중요하고 천만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서울시장 자리는 여성, 남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력으로 승부해야 한다라고 믿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참고로 조은희 구청장은 현재 서울시 구청장 25명 중 유일한 야당 소속 구청장인데요.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시절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 서울시 첫 여성정무부시장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2018년 서초구청장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로또보다 더 높은 확률로 거액을 그것도 합법적으로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제재 위반 정황에 대한 일반인의 신고를 받아 최고 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5억 원의 포상금을 주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국무부는 작년 6월 대북제재 위반 행위를 제보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도입했지만 북한을 겨냥한 웹페이지를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제 같은 미국의 조치는 북한과 이를 경제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중국을 동시에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렉스 웡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부대표는 이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개최한 코로나 이후의 북한 경제 전망 웨비나에서 작년에 석탄 등 유엔 제재로 거래가 금지된 물자를 실은 선박이 북한에서 중국으로 가는 모습이 목격된 것만 555건이라며 중국 당국은 이 선박들을 멈추려는 조치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가 말한 사례를 모두 합하면 미국이 입수하거나 제공한 첩보는 총 788건에 이르는데요. 제 같은 사실이 전해지자 한 네티즌은 임종석 이인영이부터 신고해야겠다고 했고 다른 네티즌은 산업통상부 안에 북한 원전 건립안 이것만 신고하면 55억이란다 라며 대부분 미국 국무부의 포상 사이트 개설을 환영하는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문재인의 사랑을 듬뿍듬뿍 받고 있는 북한 김정은이 최근 중국 공산당이 제공한 코로나 백신을 접종했다는 소문이 도는 가운데 중공 정부는 이에 대해 모르는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1일 정례 브리핑에서 나는 이 소식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며 들어본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화춘잉은 중국에서는 이미 여러 개의 코로나 백신이 3상 시험에 돌입했다면서 우리는 백신 개발이 완료되면 전 세계 공공재로 여기고 개발도상국에 제공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니들이 제공하는 백신은 공짜로 줘도 안 맞습니다. 그 약속은 지킬 생각하지 말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뉴스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면 고3 학생들의 대학 진로가 결정되는 수능일입니다. 자, 혹시 고3 수험생 자녀를 두신 구독자님들이 계시다면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고요.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학생들이 노력한 만큼의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뉴데베 구독자님들과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고요. 저는 내일 더 알찬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